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에는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원의 노후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객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40대 중반의 부부고요. 연령은 45세에서 46세 정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이니까 소득이 상당히 높겠죠. 대기업 고위관리자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 배우자 같이 보면 배우자 500에서 월 수입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캐시가 좀 있는 집이죠. 그죠? 자녀 2명입니다. 13세, 16세.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네요. 그죠? 부동산. 거주용 아파트 한 10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걱정거리는 노후의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고객들 상당히 많이 만나시죠? 자, 그래서 진짜 보험이 필요 없는지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객들 만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충분히 리조하기를 통해서 보험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에 맞벌이 부부죠. 맞벌이 부부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이 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두 분 합치면 월 1,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저축할 여력이 많은 거죠. 그죠? 자, 거주용 부동산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습니다. 10억 정도 상당히 있고요. 자, 자녀 2명인데 13세, 16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객의 인생을 펼쳐놓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랬듯이 니은자를 한번 쭉 그려보죠. 자, 인생이 쭉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부의 나이를 보면 46세와 45세. 여자분이 한 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45세, 46세. 아이들 나이는 13세에서 16세,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자,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 정년이 아직 한 10여 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적극적으로 한 10년 정도 돈을 모으면 본인들의 어떤 노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10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남편분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자분은 56세 정도 되실 거고요. 자녀들의 나이는 23세에서 26세. 자, 23세에서 26세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의 상황을 보시면 자, 거주용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있죠. 그죠? 이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한 10여 년 정도 적극적으로 저축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1,500만 원 월 수입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축하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7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물론 이제 이런 가정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 수입이 1,5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최소한 50% 정도는 저축을 해도 50%면 700만 원 이상을 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00만 원을 쭉 저축을 하게 되면 원금만 10년 저축을 하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자, 8억 4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자금이죠. 10억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부부의 노후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관가하고 있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보험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의하셨던 저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차치하고 상속이나 아니면 증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에 거주용 부동산이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연간 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한 3%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3%니까 10년이 지나면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13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축했던 700만 원씩 10년 저축했던 8억 4천만 원의 금융 자산이 있겠죠. 은행에 있다면 은행 예금이 있을 거고요. 펀드나 아니면 보험 자산으로 했다 그러면 보험이나 펀드에 적립된 자산이 8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가장이 이 시기에 사망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망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을 보는 거죠. 자, 55세에서 56세라고 하더라도 이때 사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좀 더 지난 시점을 한번 보죠. 65세에서 본인의 나이는 65세, 배우자는 66세가 될 겁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33세와 36세.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기에 혹시라도 사망이 발생한다고 하면 13억의 자산과 8억 4천의 자산, 2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상속이 되겠죠. 다른 재산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현금 자산과 부동산 자산 두 개만 보더라도 21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속 자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20억 이상이면은 40%지만 기존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조금 적어지겠죠. 먼저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를 하면 1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주거주택에 대한 부분도 50%, 80%인 5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5억을 공제하게 되면 15억 정도의 상속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속 자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억 4천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0%가 감안이 되죠. 20%면 1억 2,800만 원이죠. 1억 2,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1억 2,800만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본 건요.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아파트가 13억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현금 자산은 원금만 8억 4천을 감안을 했고 그리고 55세가 지난 시점에 65세 사이에 가격의 상승이 없다고 가정한 거죠. 자, 그랬을 때 1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1억 2,8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망보험금, 즉 종신보험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냐. 1억 2,8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부동산 자산으로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현금 자산으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자산을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 사망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세금 재원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시기에 돈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되는 시기에 가장이 없게 되면은 아이들, 즉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여기에서 후순위로 발생하는 게 바로 상속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기업의 임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 수준이죠. 그죠? 상당 수준이고 나중에 퇴직 재원도 일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의 유입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건요, 첫 번째 이 가장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1억 4천이 아니고 그냥 20억으로 감안을 한번 해보죠. 20억으로 감안했을 때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2.5분의 1.5를 계산하면 60%, 12억 정도가 됩니다. 12억 정도고 자녀들이 상속하는 지분이 6억씩 8억에 50%니까 6억이죠. 6억에 50%씩 해서 3억씩 자녀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아빠가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2차로 나중에 사망하게 될 경우 이 12억에 대한 부분은 공제되는 내역이 일괄 공제 2억밖에 없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자산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거의 30% 구간이기 때문에 3억 정도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자산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증여를 해주게 되면 상속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배우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사전에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6억 정도를 사전에 증여를 해주시게 되면 총 10억에서 6억에 대한 부분 빠지니까 4억 정도로 상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인 사례를 보면 부부간의 금술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서로 다툼이 없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텐데 통계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한 8년 정도 적게 살고 여자분들이 8년에서 12년 정도 더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고객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저축에 대한 부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의 경제적인 여력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0년간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가장의 이름으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이 현금 자산도 또 상속으로 들어가겠죠. 자, 고객이 문의하셨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과거 소득공제되던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효과 자체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연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 자체가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도 상당히 낮고요. 우리 대기업 임원이신 상담 요청자 분의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일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는 것을 권유해 봅니다. 자, 연금 펀드로 전환하는 것은요.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를 중단을 하고 비과세 연금으로 지금까지 납입하던 연금을 전환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거죠. 자,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자 소득세 포함해서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 소득세까지도 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비과세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드리고요. 연금 펀드로 바꾸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공시이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성 보험 자산들의 대부분 공시이율이 3% 내외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3.2%, 3.4% 정도 되지만 물가 상승률 2.2%나 2.5%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라도 연금 펀드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연금 펀드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금 펀드 자체가 주식형의 포트폴리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라든가 수익률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감안하시는 게 수익률 통제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8억 4천만 원의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필요 없고 펀드도 뭐 수익률 월급 많이 벌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나의 자산을 지키기인데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저축하고 있는 것들을 증권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이자 저축 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될 거고요. 연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에서 말씀드린 비과세 연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억 4천만 원 자체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노후 재원이라고 보면
노후에 써야 되는 자원이라고 보면은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이 8년에서 12년 정도 더 살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배우자분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부가 나중에 이제 둘 다 소득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두 분이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계약자분을 배우자분으로 하시거나 남편분으로 하시거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처음부터 배우자분으로 하시고 소득 관리를 배우자분들이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배우자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명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8에서 12년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분이 중간에 혹시라도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계약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또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자산 자체도 여자분, 배우자분 이름으로 해주시기를 검토를 드리고요. 자, 세 번째. 먼저 이제 종신보험과 사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금 달리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불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상속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의 규모를 미리 줄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리 줄인다는 개념이 뭐냐면 먼저 준다는 거죠. 먼저 주는 거는 사망하기 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총 한도가 6억입니다. 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씩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년 자녀 요 기간 동안 성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씩은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억 정도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봤던 21억이라는 자산에서 7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뭐 가족들의 가족애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한테 향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성년이 되는 시점, 안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현금 수입이 되는 현금 수입 재원이 되는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수입이 되는 수단을 마련해 주면 나중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또 낼 수 있고요. 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 즉 출발 자금 자체가 커진다고 하면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들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 증여라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나중에 상속재산 자체가 좀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나는데 보통 상속세를 내지 않은 면세점이 1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객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제가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30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일부 나올 거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사망 보장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뭐 1억 2,8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한 2억에서 3억 정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게 과연 그냥 상속세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는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의 잠재적인 가치가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자,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이 잠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간에서의 어떤 사망보장,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지키고 건강하게 사셨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은행권에 저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증권회사나 펀드로 좀 이전을 하셔가지고 자산 불리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은행에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너무 낮은 것 때문이죠. 그죠? 자, 은행에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2에서 2.5%만 감안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마이너스 저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익률을 올리자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내 자산을 지키자라는 그 측면이 더 큰 거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저축을 하는데 과연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보험회사 할 때 장기적으로 노후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하면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연금 상품을 함에 있어서는 연금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득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가 3.3%에서 연령대별로 5.5%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부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간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저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증권사에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관리를 좀 더 하시면 향후에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자체를 좀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위험 해지를 위해서는 주식형과 채권형의 비율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본 대기업 임원의 노후에 대한 준비. 단순히 그냥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에 생활을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고객의 자산이 늘어남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 즉 세금이죠. 그죠? 세금을 낼 수 있고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재원을 만들어서 그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분석한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내가 고객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할 때 도움을 되는 측면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